네, 안녕하세요. 이 명품 가죽복원 일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일이 들어오고 많습니다. 지금 통가죽 벨트 주문도 밀려 있고, 어, 상당히 바빠요. 지금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복원을 할 건데요. 뭐 이런 스크래치도 있고, 지금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큰 이상은 없죠. 그 이제 끈까지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뭐 엄청나게 비싼 제품 그것만 꼭 복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. 가족한테 선물을 받거나 그랬을 때 버릴 수가 없는 제품들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제품도 있고 심지어는 쓰던 제품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귀한 제품이 있죠. 그러면 그걸 물려주기도 합니다. 이게 검정으로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세척이에요. 여기 보면 지금 단면도 아주 지금 뭐 상태는 뭐 아주 좋아요. 좋은데 흑밤색, 그러니까 와인색 가방에 이제 진한 그 와인색이거든요. 이제 여기 역시도 블랙으로 할 건데 세척을 할 때는 이 부분까지 해줍니다. 어차피 쓰고 버려야 되니까 이런 신문지를 항상 깔아놓는 거예요. 여기 이제 보시면 뚜껑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자국이죠. 손톱 자국.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전부 복원을 해서 염색을 합니다. 대부분 그 손님들이 이걸 검정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세척하고 1차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을 하는 줄 아는데 이런 그 기스난 부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복원을 하고 해야 돼요.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고 한 번씩 그 복원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 문의가 전국에서 옵니다. 근데 복원을 배운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떤 뭐 수입이 좀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항상 신중하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마음이 정해지면 그때 오시라고 하거든요. 왜냐면 기술을 만약에 어설프게 배우잖아요. 배우나 마나예요. 손님들하고 트러블만 생기고, 그러니까 배울 때는 어떤 그 비용 문제, 교육비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정말로 배워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이렇게 보면 세척을 했을 때 이 콩과 보면은 약간 반짝이는 느낌이 없죠.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히 염색을 벗기지 않아도 이 반짝반짝한 광택, 표면의 광택까지는 제거를 한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 보면 벌써 이렇게 묻어나잖아요. 꼼꼼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.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오죠. 뭐 조금 안 웃긴데 웃긴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분은 제가 서울에 있는 줄 알아요. 뭐 지방이지만 일은 거의 뭐 서울에서 옵니다. 대도시에서 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.
택배로 다 오니까. 세척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고 세척제를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검정색으로 바꿀 때는 색을 확실히 광택을 표면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약품을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약간은 좀 강한 약품을 써야 한다는 거죠. 지금 여기도 보면은 광택이 다 사라졌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약품 양을 좀 충분하게 해야 돼요. 이런 제품을 색을 바꿀 때는요. 충분하게 해서 표면의 광택 이게 없어질 때까지 세척을 해줍니다. 자, 이제 기본적인 세척 작업이 끝났고요. 이제 검정색으로 올려줄 건데 지금 현재 좀 건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만약에 좀 이제 이런 세척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많이 바쁘다 싶으면 잠깐 드라이를 써서 건조를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연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염색을 해줍니다. 이제 주의할 점은 이 금속 장식에 이 약품이 묻으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.
이 침투 약품을 쓸 때는요, 양을 어느 정도 가죽 안쪽까지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까지 염색을 하면은 바로 건조를 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. 그리고 이 실밥 사이, 바느질 사이도 충분히 염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. 붓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틈 사이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1차 염색을 합니다. 항상 기본적인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바늘땀 사이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요. 이 끝만 염색을 했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뭐 책상이고 장갑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. 그러니까 그 금속 장식이 있는 부분은 약간 조심을 해야 되고 1차 염색을 할 때 그때는요 뭐냐면 어느 구간을 했으면은 침투가 됐다 싶으면은 건조를 해주는 게 좋아요. 특히 가방을 염색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안감이 이제 색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. 이거 보시면 안감은 지금 스위드 재질입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약품이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. 이 바닥면을 좀 보여드리고 과정은 똑같으니까요. 자, 이렇게 바닥면도 세척을 하고 나서 하면 이런 틈 사이 있죠. 틈 사이는 붓을 약간 기울여서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게 천천히. 이제 이런 망처럼 보이는 이런 그 무늬가 찍힌 가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. 막 이렇게 붓으로 지나간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빈틈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적당량을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이사이 무늬의 사이사이에 될 수 있도록 붓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나중에 건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딘가는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걸 주의하면서 꼼꼼하게 자 이렇게 제가 보면은 아직 빈틈은 안 보여요. 일을 할 때는 설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. 여기에서 만약에 빈틈이 보이는데 뭐 다음에 어차피 검정색으로 할 건데 뭐 대충 넘어가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. 스티치 사이, 틈 사이 이런 데까지 1차 작업부터 기초 작업부터 해서 꼼꼼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. 자 이제 이 바닥 부분을 했는데 건조를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
완전히 건조를 했을 때 어느 틈 사이 빈틈없이 약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기본적인 작업이 중요한 것이고, 기본적인 작업이 잘 돼야 다음 작업이 편하다는 얘기죠. 그걸 꼭 기억하셔가지고, 공예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저도 이제 강의를 한 4년 했었지만은 좀 염색이 뭔가 부족한데 그걸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힘들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확인을 잘 하면서 지금 한 군데 찾았습니다. 잘 안 보이실 건데 지금 여기 틈 사이가 염색이 안 된 거예요. 여기. 그래서 건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하란 얘기입니다. 예. 실밥선 사이가 됐던 어디가 됐던 틈 사이가 됐던 확인을 잘 해야 돼요. 자,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하는데 이 기본적인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1차 염색 작업을 하잖아요. 그러면 하루 정도는 최소한 건조를 해야 돼요. 완전히 이제 안착이 되고 안에 이 흡수가 된 안에까지 이제 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적어도 하루 정도는 이 상태로 전체를 염색을 해놓고 이 상태로 하루 정도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다음 공정이 들어가요.